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치의 장익경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저기 쑤시고 통증을 호소할 때가 많으시죠? 만성피로 또 어깨 결림,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딱히 정확한 치료를 기대할 수도 없고요. 오늘은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조치에서 준비한 턱관절 치료법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손으로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면 뭔가 이렇게 만져지시죠? 그게 바로 턱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이라는 게 손가락이나 이런 데만 관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에도 관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아프고 또 건강을 크게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으로 TMJ라고 하는데 오늘 TMJ 전문병원 찾아와서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MJ 치과의 조경목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 악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좀 생소해요. 그렇죠? 악관절, 턱관절, TMJ. MC가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과연 뭐가 얼마큼 중요하고, 그게 뭐야?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앉으셔가지고. 우선, 이 턱관절, 턱에도 관절이 있다. 또 턱에 관절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다더라.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턱관절은, 기와 인접하는 곳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거를 흔히 악관절 또는 척두하관절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영어로는 TMJ라고 합니다. 네,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TMJ라는 것은 네. 템포로 만디블로 조인트. 예, 영어로. 네, 영어로. 그거 약자로 TMJ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두개골에서 네. 전부 우리 무릎이나 이렇게 보면 한쪽씩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턱관절은 양쪽이 다 움직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상하 운동을 하네요, 이게. 예. 진짜. 예. 그래서 인체에서 유일하게 양측성인데 이곳에 고장이 나면 네. 여러 가지 정상이 올 수가 있죠. 그런 이유로는 이 TMJ 에리아에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12개의 뇌신경 중에 그 중에 9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신경이, 뇌 쪽과 이 몸의 신경이 12개 중에 9개가 이쪽으로 지나간다 이거죠. 예. 그럼 신경 묶음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크게 우리가 반케이블 보시면. 글쎄, 거기 빨간 거 한쪽씩 묶어놓고 예, 이렇게.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미세하게.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어떤 9가지 신경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통증, 굉장히 아프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네, 어떤 통증이 어떻게 올 수 있나요? 이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편두통, 어깨 아픈 거, 허리 아픈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턱 장애가 발생하면 그 여파로 인해서 예. 경추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 경추가 뒤틀리면 흉추도 뒤틀릴 수 있고 가슴에 있는 흉추, 등뼈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허리뼈도 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목뼈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목뼈가 털어짐으로써 그로 인한 여파로 허리, 경추,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등뼈, 골반뼈 같은 게 털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두통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통은 대부분의 턱관절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턱이 우리가 이렇게 씹을 때 김치 같은 거는 20-30kg 걸리지만은 고기 같은 경우는 한 40-50kg. 오징어를 씹으면 50 내지 60kg가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힘이 이렇게 턱에 걸리는데 그렇죠. 그 실제로 이런 남자들 무게가 한 50kg에서 60kg 정도 되는데 그만한 무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네.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머리를 치면 아플 텐데 50 내지 60kg로 머리를 찍어대는데 머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확실하게 두통은 옵니다. 제가 왜 이 통증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병원 쇼핑이라고 그러죠. 쇼핑을 해도 발견되지 못하고
그냥 아프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집에 가라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통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두통이 다 턱관절로 온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자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온다면 예. 일단 내과 선생님을 찾아서 내과 선생님 처방대로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략 한 2, 3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네. 계속 낫지를 않고 아프다면 예. 혹시 내가 턱관절에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머리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신경 쓰여야겠다, 스트레스다, 뭐 어디 뭐 내장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증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정확히 어떤 그 정보를 알아야지 병이 치료된다 이런 말씀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두통을 우리가 보면은 그 원인이라는 거는 너무나 광범해서 그렇죠. 두통이 올 수 있는 이유 중에 책을 해도 10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한 200가지 이상 정상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긴장성 두통입니다. 예. 근데 긴장성 두통이 대략 한 80% 됩니다. 어. 근데 그 긴장성 두통 중에 턱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 한 예. 80%가 되니까 턱으로 인한 장애가 두통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네. 자, 지금 여러분 굉장히 심오해지고, 맞아. 그거 이러고 손뼉치는 주부님들 많을 텐데, 이 허리가 삐뚤어지면 말이죠. 이 척추가 삐뚤어지면, 이 뇌신경이 척추를 타고 가다 각 장기마다 연결돼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장기도 나빠질 수가 있겠네요. 턱에 문제가 있으면. 확대해서 범위를 생각해볼까요? 이제 주로 이제 턱에 우리가 고장이 나면 예. 이제 주로 이 근골격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근골격. 네. 그러니까 근골격 질환이라는 것은 주로 뼈로 인해서 네. 이제 질환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료하는 것은 이제 마치 집이 이렇게 있다면 네. 그 집이 기울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울어지면 장기간 세월 동안 이게 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울어졌다면 그 안에 수도, 배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깃줄, 전깃줄 뭐 이런 복잡한 기관이 있는데 네. 그게 기울어진 만큼 이렇게 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언밸런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집이 비바람이나 이런 풍파에 네. 견디지 못하고 일찍 이렇게 쓰러질 텐데 예. 그 사람도 일종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턱이 고장난 분들은 되게 눈높이가 다르다거나 코 높이가 다르다거나 반대뼈 높이가 다르다거나 일단 입술 높이도 다르고 예. 귀 높이도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는 분들 볼펜은 눈을 이렇게 똑바로 갖다 대면 내 이 뼈가 어디가 좀 틀어졌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마치 어떤 제가 치료하는 원리는 예. 기울어진 사람의 집을 피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울어진 집을 펴기보다는 기울어진 집을 그냥 놔두고 네. 침을 맞는다거나 뭐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그 상태가 이제 좋아지는 것이지 네.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그 새로운 개념의 턱이 문제가 있으면 턱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목뼈나 이 허리뼈까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눈까지도 얼굴도 삐뚤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턱관절 치료법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질병이 오려면 원인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정교합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부정교합이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있을 곳에 서로 맞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부정기압이 보면은 우턱이 심하게 나온 사람이나 또는 예. 아래턱이 심하게 들어간 사람, 네. 그다음에 이가 이렇게 맞물릴 때 제대로 안 맞물리는 사람, 씹기 힘들고. 예, 그다음에 깡물어도 앞니가 떠는 사람, 뭐 부정기압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치아가 뭐 심하게 삐뚤어진 것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부정기압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신경이 눌리겠죠. 네. 그 눌리면은 이제 뭐 모든 아프죠, 뭐. 신경 흐름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이를 구강 악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네. 뭐 이를 깡 문대거나 아니면 연필을 계속 문대거나
그럼 손가락 먹는 것도 안 좋다면서요? 예, 손가락, 네. 애들 손가락 빨지 않습니까? 예. 그 부정기압이 됩니다. 치과에서 나중에. 아주 안 좋다고 그러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턱을 개는 습관이나, 뭐 한쪽으로 자는 습관이나, 네. 그 다음에 자꾸 혀를 내미는 습관, 예. 이런 것들이 부정기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껌 자주 씹으면 어떻습니까? 껌을 자주 씹으면 예, 오랫동안. 그만큼 여기에 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마치 이를 깍깍 무는 효과하고 똑같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근육이 긴장하게 되죠. 예. 그래서 턱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껌 아주 학교에서 오래 씹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넌 아무도 안 아프냐 껌 이렇게 쉽게 뭐 그런데 그것도 껌만 씹으면 여기가 막 아프더라고요. 이 통증이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 껌을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씹으면 이쪽에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네. 이쪽에 편두통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직업적인 면을 또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 권투 선수들 들고 과거에 보면 야구 선수는 이제 힘을 순간적으로 확 줘야 되는데 이 그 틀니 그 보호대 끼고 이렇게 또 했다는 마우스피스가 마우스피스라는 예. 게 뭐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 힘든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힘을 좀 순간적으로 써야 될 때 입에 힘이 모아질 때 어떤 직업병 정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예방차에서 마우스피스도 잘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그 박세리가 예. 이 입안에 마우스피스 우리가 말하기는 스프린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걸 끼고 굉장히 성적이 좋아진 게 있습니다.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역도 선수나 네. 권투 선수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마우스피스를 끼워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아주 심하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 하는 그 우리 저기 아저씨들, 펑글 들고 뭐 이런 분들도 사실 그 회사에서 그런 걸 하나 끼워주면 참 직업병 오기 안 올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무거운 걸 항상 들어야 하는 직업인 사람들은 그런 마우스피스를 끼고 일을 한다면 예. 이제 자기 몸의 손상이 적게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턱관절, 약관절에 대한 그 원인, 증상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치료. 지금 저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나도 이게 원인 모르게 통증이 온다. 나도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자로 눈을 재보니까 좀 삐뚤어져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신 분들, 나 저 병원, 저런 병원 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 가볼까? 뭐, 이런 생각 하면서도, 치료가 될까? 뭐, 이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턱에 고장이 나면 턱을 치료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목이 고장이 나면 또 목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턱 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네. 이제 턱의 잘못된 부분은 이제 그 마우스피스 비슷한 스프린트라는 거를 잡아줍니다. 근데 경상이 좀 아주 경미한 경우는 예. 그 마우스피스가 필요 없이도 되고요. 예. 근데 정상이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마우스피스라는 걸 끼워서 예. 우리가 말하는 스프린트라고 합니다. 그걸 끼워갖고 여기를 잡아주고 예. 그 다음에 목은 목대로 털어진 목 이치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분이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과연 어떤 게 걸로 작용하는지 되는지 원인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규명해 갖고 치료를 해야 그 원인적인 치료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법은 의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네. 이제 턱관절 치료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 5만 명 정도 의사가 활동하는 그 카이로프라틱 테크닉하고 카이로프라틱이면 제가 알기로 카이로는 손이라는 얘기고 프라틱은 치료라는 이야기인가 하는데 잘하시네요. 그거 아는 분이 드문데. 아주 컨닝을 했습니다. 예. 이 한국에서는 뭐 대개 자기 병이 잘 안 나면 네. 이제 뭐 어디 영한 한의원이 없나 해갖고 한의원이 구석에 있어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쟁이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제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자기가 잘 안 나오면 네. 이제 카이로프라틱 의사를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잘 안 낫는 데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쭉 또 내려온 거고 동양에 또 추상요법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카이로프라틱을 공부하시게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 턱관절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허리뼈라든가 이쪽 목뼈를 좀 맞춰주기 위한 그런 거에서 공부를 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TMJ 환자를 쭉 치료해 보다 보니까 TMJ 환자는 정상이 거의 한결같습니다. 네, 증상이 정상이 아니라 제가 정상이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네.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우울증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눈이 또 아프고요. 눈이.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턱을 치료하더라도 그런 증상이 일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을 말끔하게 없애려면은 예. 턱을 치료하면서 네. 이런 전신적인 치료인 카이로프락틱을 이용하면 예. 아주 그 증상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이 허리 쪽이나 이 목뼈는 카이로프라틱으로 치료한다고 하고, 예. 그다음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TMJ라고 그러죠. DMJ가 아니라 TMJ, 그러니까 예. 악관절. 예. 그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악관절은 이제 비수술요법이 그 수술요법이 따르는 예, 저는 비수술요법이고요. 예, 저는 수술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존요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 보존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입안에다가 장치를 낍니다. 턱이라는 게 이치가 상하로도 맞아야 되지만은 좌우로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앞뒤로도 맞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기울은 집에 책상 이렇게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밥상 이렇게 저기 문제가 있으면 밑에 신문지 이렇게 맞춰갖고 만나 끼워놓듯이 뭐 그런 일종의 장치인데 싶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턱에 3차원적인 이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정밀해야 되느냐 하면은 삼천적이라면 예, 좌우, 상하, 상하, 공간. 앞뒤 이치. 그렇죠. 그 이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머리카락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열동강 된 것까지 이치를 맞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정밀해야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치료가 난해한 것이죠. 아주 과학적인 치료. 예,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 곳이 드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 턱관절에 그 문제가 있어서 참 그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허리라든가 이 두통이라든가 이 만성 통증, 이 만성 통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들 하세요. 이 만성 통증을 유발시키는 어떤 그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이 메커니즘 어떻게 되나요? 네.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면은 네. 턱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뒤에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가는 9가지 악신경이 있다 그랬죠? 신경혈관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얼굴이 뻣뻣해지거나 예. 그 다음에 이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짜증스러운 예. 얼굴이고 예, 그래서 예. 아프고 그래서 이제 턱이 또 왼쪽으로 이렇게 털어지면 목은 예. 오른쪽으로 털어져서 이 목이 털어지게 되면 그하고 연결된 이 등뼈라든가 예. 골반이 같이 털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네. 되는 이유는 우리 뼈가 이렇게 있다면 그 뼈를 싸고 있는 뇌경막이 있습니다. 예. 그 뇌경막이 털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게 어떤 거냐면 공식처럼. 이렇게 네. 우리가 옷을 이렇게 당기면 전 일로 가려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뇌경막이 성경화요? 뼈를 싸고 있는데 네. 이 뇌경막을 당기니까 뼈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의 이상은 예. 다른 이상을 몰고 오고 또 다른 쪽은 예. 그 밑에 연결된 하부 이상을 몰고 오고 예. 이렇게 돼서 전신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축구를 할 때 공을 놓고 앞으로 차려고 그러면 그 다리가 뒤로 가야 앞으로 차지듯이 예, 그런 원리네요. 예. 이 한쪽이 밀리면 한쪽은 당겨지고 그래서 이 턱관절 문제 있는 분들이 뭐 허리 그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 뭐 두통은 또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목도 아프신 분들 이렇게 그 또 소화도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만성 통증이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턱관절 다른 통증이 있어도 한 번쯤은 예방 차원에서는 턱관절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건강한 삶에 어떤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자기가 어떤 만성 통증이 있는데 아무리 다녀도 잘 낫지 않는다면 예. 이제 혹시 자기가 턱관절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점검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 뭐니 해도 그러면 여러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이 치료법, 뭐 턱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이 허리 카이로프라틱으로 다 이렇게 해서 전체 밸런스 다 맞춰주는 치료인데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또 의학이 이렇게 통합이 되는 생각이 들고 이 턱관절 문제가 있어서 만성 통증 또는 다른 것들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저는 행복을 드리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행복감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서, 네. 가려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네. 치과 의사하고, 신경외과 의사가 합쳐진 의사가 있다면은, 예.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전체를 다 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턱관절을 치료하면 좋은 것은 이제 어떤 비대칭된 얼굴이나 그 다음에 한쪽으로 기운 듯한 모습이나 이렇게 걸어갈 때 이제 불안정한 이런 모습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입으로 쉬어야 편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귀의 높이나 이런 대칭이 안 맞는 사람. 그 다음 턱 장애가 오면 또 침을 삼키기가 좀 힘든 사람. 그래서 일단 턱을 고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집이 기울은 집, 사람의 집을 피니까 결국은 장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수 집안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이런 장수란 개념, 행복도 장수, 건강한 오랜 삶이 그 어떤 행복한 삶과 맞물린다고 보는데, 오늘 참 그 생소한 부분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턱관절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몸에 미치는 영향을 했는데, 현대인들, 현대병 있지 않습니까? 현대병이 일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대 이야기 어떤 구조와 현대병, 특히 턱관절에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현대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통증이 이제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라고 그래도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아프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자기가 어떤 증상이 오면 도서관에 가서 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의사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치료를 받는 그런 입장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고 개념이 꼭 내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치료를 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치아도 많이 망가져서 오고 결국은 조그만 공사로 막을 거를 큰 공사로 만드는 그런 어떤 우리들은 문화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어떤 그 불신풍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의사를 믿고 서로 믿는 사회, 그래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죠. 미국 분들, 뭐 다른 선진국 분들은 몸이 아프면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시고 자기 몸을 생각하고 또 이제 전문병을 찾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누가 좀 아파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불신하고 이건 뭐 다른 병원에 가도 될 거 이렇게 이제 병원 쇼핑을 하시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 생각과 삶이 자기 자신도 바르게 만들고 건강도 바르게 만드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TV 주신 여러분의 주체입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보다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가서 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re is nothing for the promises, there is the sound.